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하는 토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책이나 투자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뷰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디지털 경제 지도를 함께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비즈니스나 또 개인의 삶이나 이런 거를 떼어놓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큰 파도는 막는 것이 아니라 타는 것이라고요. 서핑 좋아하시나요? 서핑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파도의 형태나 방향을 잘 압니다. 우리도 디지털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어야 디지털이라는 큰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대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무엇이든 개념과 또 맥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핵심 키워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리뷰하기에 앞서 키워드를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세가 옮겨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스마트 뱅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맡길 때나 찾을 때나 송금할 때나 무조건 은행에 갔었어야만 했는데 요즘은 갈 필요 없이 그냥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딱 꺼내 들고 어플을 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은행 언제 가셨는지 가물가물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대세가 바뀐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요즘에는 크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뱅킹을 쓸 때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금융업 자체의 그 규모는 커지지만 이제 은행 지점들이나 보험업 지점들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디지털의 힘입니다. 디지털과 모바일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아세요? 디지털 교구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했고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디지털을 활용하겠죠. 디지털 네이티브란 처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라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이미그런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이 디지털로 바뀐 세상에 적응한 사람들을 뜻하죠. 이미그런트는 말 그대로 이주민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했다라는 뜻이죠. 다음은 플랫포마이제이션입니다. 플랫폼이 진화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증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이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투비를 뜻합니다.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랫폼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그 넓은 판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는 기차도 오고 가지만 많은 승객들도 왔다 갔다 하죠. 다양한 경제 주체들, 그런 플레이어들이 오고 가는 그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지도에 나오는 키워드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흐름은 총 5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대면화입니다. 책에서는 스마트 뱅킹, 키오스크 등 비대면화의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책에는 없지만 비대면화의 좋은 예로 카카오톡에 축의금, 부의금 전달이 있습니다. 메신저 창에 축의금, 부의금 봉투를 선택을 해서 송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못 가더라도 보통은 이제 축의금 전달을 맡기는데 그 전달도 못했다 라고는 그 사후에 계좌번호를 알려줘라 해서 이제 그걸 주잖아요. 이 숫자로만 찍혀있는 것들이 좀 무성해 보이고 이래서 좀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는 예쁜 축의금 봉투와 함께 간단한 메시지나 이런 것도 줄 수 있어서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인증도 비대면화가 되고 있습니다. 홍채, 그리고 얼굴 인식, 이것도 얼굴 인식이 될까요? 굳이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흐름, 비대면화입니다. 두 번째는 탈경계화입니다. 여러분, 카카오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카카오는 지금 금융산업에도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함께 경쟁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탈경계화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IT에서만 알고 있는 구글 있잖아요. 이 구글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물망에 오르니까 자동차 산업에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를 긋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탈경계화가 더욱 심화될 것 같은데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초맞춤화입니다. 초맞춤화는요, 맞춤화를 넘어서 궁극의 개인의 맞춤화를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정보를 얻으실 때 어디서 얻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재테크를 검색했다고 치면 그 후로는 유튜브를 제가 열 때마다 재테크 관련 영상이 최상단에 뜹니다. 아마도 유저가 검색하는 단어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초맞춤화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거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화입니다. 디지털을 활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합해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미세먼지는 뭐가 떠오르시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세상에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건설사에서 미세먼지 센서를 단지 내 설치를 하고 그 센서에서 감지된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외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를 하고 실외 미세먼지 상태가 나쁠 때는 외부 공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반대일 경우에는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파트라는 거주 공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덧입혀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가 정말 기발하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실시간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던 일을 기계가 러닝해서 실시간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사실 회사 다니면서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보고서 쓰는 일을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이제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상 열심히 써서 검토를 받으면은 이거 고쳐서 와라. 그리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계속 야근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잘 썼던 보고서들을 잘 조합해서 시스템이 이걸 러닝을 하고 내 상사의 구미에 맞는 보고서를 바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가 야근할 필요도 없죠. 제가 야근할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출근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아마 제 책상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RPA입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온라인 기반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접목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피스 환경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러닝해서 대신해주는 거죠. 보고서 RPA가 나온다면 제 책상을 지키기는 참 쉽지 않겠지만 저도 이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엉뚱한 상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줄기라고 볼 수 있는 실시간화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지도의 주요 키워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흐름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은 참 수동적인 독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업과 삶에 적용해야 능동적인 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각자의 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의 개념의 도입과 실행 단계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디지털의 궁극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경쟁하는 단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디지털은 결국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먼저 선점하는 자가 득세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업에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그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결론은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책 서문에서 나와있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절대 피할 수 없는 파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생존력을 키우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좋은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